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하늘에서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란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연 DJ 당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품에 처음 안겼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떠나갈 듯 울어대던 엄마를 찾는 그 울음소리, 촉촉히 젖어있는 솜털투성이 팔다리, 아직 감겨 잘 뜨지 못하는 눈. 그렇게 내 품에 들어온 아들, 딸들은 평생 내 품에만 있을 것 같고 내 것인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걸음마를 하고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의 인생을 가장 처음부터 여러분은 가슴 졸이며 지켜봐왔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만은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자식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 사랑은 돌려받고자 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저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랑.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이 드는 사랑입니다. 부모란 존재는 참 신기하고도 위대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 70대 김현옥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 또한 한 사람의 어머니로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사랑을 준 여인입니다. 김현옥 씨는 1940년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일찍들 시집을 갔고 김현옥 씨도 20살에 시집을 갔는데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생하다가 30의 늦은 나이에 어렵사리 딸을 낳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김현옥 씨는 자신이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아껴가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남편도 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현옥 씨를 사랑해 주었기에 세 가족이 오순도순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이듬해 김현옥 씨는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길에 양손에는 현옥 씨와 딸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들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건너다가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에 치여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남편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나를 두고, 이런 어린 딸을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느님, 하느님, 나는 혼자 어떻게 살라고요? 남편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현옥 씨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현옥 씨는 그렇게 남편을 잃고 삶이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을 친 음주운전자는 뺑소니를 하고 도망을 치다가 2차 사고를 내고 천벌을 받았는지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서 현옥 씨는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안 그래도 힘든 살림 더 어려워졌지만,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며 쓰러져 있을 순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현옥 씨의 눈물도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옥 씨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기도 했고 신발 공장이나 식당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딸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더더욱 공부를 열심히 해주었지요. 딸에게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현옥 씨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옥 씨 자신의 마음속에 남편의 빈자리는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채워지지도 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옥 씨는 남편이 출근길에 들고 다니던 작은 카세트 테이프 이어폰을 귀에 꼽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좋아해서 늘 흥얼거리며 부르던 노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없는 형편에 딸은 서울대 법대에 장학금까지 받으며 입학을 했고 현옥 씨는 길을 쓰고 사법고시까지 뒷바라지를 잘해서 딸을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딸은 김현옥 씨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고생을 보상받는 건지 그 사이에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두었던 작고 허름한 주택이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불행만 계속되라는 법은 없는지 연달아 행운이 있어 현옥 씨는 그래도 이제는 살만난다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다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다 사장님 부부가 성실한 현옥 씨에게 거저주듯이 넘긴 국밥집도 아주 잘 되어서 현옥 씨의 살림이 피게 되었습니다. 애딸린 가난한 과부였던 김현옥 씨는 이제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잘 보고 있죠? 우리 딸은 변호사가 됐고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해졌네요. 이제 걱정 말아요. 딸은 믿음직스러운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김현옥 씨는 구분어리로 낮엔 식당에서 일을 했고 저녁엔 딸네 집에서 외손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집 정리하고 들어와서 사세요. 됐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불안해서 그래. 허리도 안 좋은 엄마가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어차피 매일 오는데 그냥 같이 살면 좋죠. 김현옥 씨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하게 대한다 해도 자신은 장모이고 사위가 불편해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엄마 사는 집 팔아서 제 로펌도 차릴 수 있잖아요.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딸은 자신만의 로펌을 차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둔 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딸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대출 말고는 방법이 김현옥 씨의 집을 파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딸이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적어도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현옥 씨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쁜 딸 대신에 외손자도 봐주고 하면 자신이 딸 부부의 짐이 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 딸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김현옥 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은 로펌을 차렸습니다. 딸과 외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비록 사위는 좀 불편했지만 버틸만은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다르게 풍족해진 삶에 모든 불행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안 좋은 일만 계속되란 법이 없듯이 언제까지나 좋은 일만 계속되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겠지요. 갑자기 딸의 로펌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냐? 지금 당장 막아야 하는 돈이 3억이요.
딸이 야심차게 시작한 로펌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 소송을 당했는데 그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수억의 보상을 상대방에게 해야 했고 그것 때문에 딸 부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현옥 씨는 모아둔 돈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다 내주게 되면 김현옥 씨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딸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후 대비를 해둔 것이지만 이제는 벌릴 돈도 없을 텐데 그걸 다 줘버리면 죽을 때까지 딸에게 의탁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내 로펌이 잘 돼야 우리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엄마 국밥집 정리하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딸아, 그래도 그건 내 마지막 노후 자금인데 그게 없으면 엄마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딸이 있잖아요. 딸이 엄마 모시고 사는데 뭐가 걱정이야? 엄마, 마지막으로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힘들게 변호사 됐는데 이렇게 망할 순 없잖아요. 그래, 그래, 당연히 그렇지.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김현옥 씨는 딸을 잘 설득하고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곤 걱정에 잠을 못 이룬 그날 새벽, 우연히 딸 내외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딸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 어떻게 컸는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 바빠서 혼자 집에서 매일 배고프면 물 마셔가면서 공부했다고. 알지. 다 알아. 내가 나 때문에 엄마가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숨막히게 살았어.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이 악물고 죽어라 공부해서 서울대법대 들어가고 그리고 사법고시까지 통과해서 변호사 된 거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 근데 엄마는 내가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김현옥 씨는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때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느냐며 소리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 딸을 늘 혼자 둔 것이 김현옥 씨에게도 평생의 한이었는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사무쳤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딸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정성이 딸에게 닿지는 못했던 듯 싶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듯 합니다. 현옥 씨는 해가 떠오를 때까지 밤을 지새고 이른 아침 딸을 불렀습니다. 내가 국밥집 권리금 받은 돈 너 다 주마. 네? 그게 무슨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 돈 뒀다가 뭐 하겠니?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다 네 돈인데 미리 준다고 생각하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요즘 로펌에 손님도 늘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파트 대출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집에서 손자 봐주면서 편하게 쉬세요. 내가 다시 일어서 볼게요. 그래, 우리 딸 힘내라. 딸이 크게 기뻐하며 김현옥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딸을 본 김현옥 씨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딸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다행히 로펌은 현옥 씨의 돈으로 보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그 뒤로 회복이 되었고 김현옥 씨는 딸에게 용돈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손자 용돈과 간식값으로 다 나갔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돈 쓰는 법을 모르는 김현옥 씨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현옥 씨는 사위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조용조용히 살았습니다. 바쁜 딸 내외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갓 지은 밥을 먹였습니다. 사실상 외손자는 현옥 씨의 손에서 컸습니다. 그런 외손자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김현옥 씨는 넓은 집에 혼자 있게 된 나날들이 늘었는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삶이라 취미 하나 없는 김현옥 씨는 집안일만 하며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현옥 씨의 곁에 남아있는 것은 남편이 남기고 간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뿐이었습니다. 용케도 고장나지 않은 이 물건을 현옥 씨는 꼭 지니고 다니며 외로움이 사무쳐 올 때마다 귀에 꽂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그런 걸로 음악을 들어요. 핸드폰으로 다 되는구만. 난 그래도 이게 좋더라. 아, 정말 엄마도. 아니, 어떻게 그게 고장이 안 나지? 그러게 말이다. 신기하지? 현옥 씨는 그렇게 유일하게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남편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 그것을 품에 지니고 다니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김현옥 씨의 등은 더 굽고 세월은 흘러 손자가 대학에 갔습니다. 외손자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현옥 씨를 비웃은 듯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긴, 아침이잖니. 도시락 싸줘야지, 우리 딸 점심 먹게. 엄마, 뭐라고? 왜 그래? 배 안 고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엄마, 지금 밤이야.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야. 내일 주말이라고. 무슨 그런 장난을 치니? 딸은 어이없어 하며 핸드폰 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현옥 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방금 밥 먹었지? 요새 자꾸 깜빡한다. 그러곤 현옥 씨는 다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은 현옥 씨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불편한 허리 말고는 크게 아팠던 적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락날락하느라 자식 힘들게 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최근에는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딸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들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흐렸습니다. 이후에 딸과는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김현옥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고 딸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숨겨지면 병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지훈이 늦게 들어온대요. 지훈이 밥은 차리지 마세요. 지훈이? 지훈이가 누구야? 오늘 손님 오니? 엄마 외손자 지훈이요. 그래. 내 손자 이름이 지훈이구나. 이놈의 건망증이 이름도 까먹었네. 멋쩍은 웃음으로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전화번호 이름 같은 걸 까먹는 건 예사였고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로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도 잊어버려서 밖에서 한참 헤매다가 막 퇴근하는 사위 덕분에 집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날들이 늘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딸은 그런 현옥 씨를 신경 쓰느라 날로 예민해졌습니다. 무언가 깜빡하는 날에는 화를 내기도 했고 외출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엄마, 정신도 온전치 못한데 어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발 집에만 좀 가만히 계세요. 어? 아니, 나도 내가 언제 나간 건지 기억이 안 난다. 딸아, 나 어떡하니? 아, 정말. 딸은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화만 났습니다. 김현옥 씨 본인도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어딜 나가기에도 불안해서 결국 방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현옥 씨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딸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너 누구냐? 너 누군데 내 집에 있어? 네? 엄마, 나예요. 엄마 딸이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나가, 이년아. 나가! 아니, 엄마! 그렇게 몇 번의 소동이 있은 뒤에 현옥 씨의 딸이 조심스럽게 현옥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이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가면 친구들도 사귀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진짜 편하대요. 딸의 말에 현옥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요 아랫집 살던 할머니도 요양원에 갔다는데 얼굴이 그새 폈다더라. 밥도 잘 나오고 아주 살판 났다더라고.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나도 이제 친구도 사귀면서 내 인생 살아보련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한참을 말이 없이 고민하던 딸을 거실에 남겨두고 현옥 씨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고생시킨 딸, 아빠도 없이 혼자 잘 커주어서 변호사도 되고 이제 탄탄대로를 달리며 인생이 좀 피나했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을 병에 걸렸다면 곧 떠나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치매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친구들 중에 치매에 걸려 자식들 발목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에 현옥 씨는 늘 마음속으로 자신만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이 반대했어도 제 발로 가겠다고 했을 텐데 딸도 마침 그 이야기를 꺼내기에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주자 하며 자신도 반기는 듯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 어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끝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안 보낸다라고 말하지 않는 딸의 야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 김현옥 씨의 마음속에는 딸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그날로 김현옥 씨는 짐을 쌌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날엔 딸 부부와 손자까지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 심심하면 전화해요. 그래, 어이구, 내 손주, 내 새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미가 전화할게. 엄마, 우리 가요. 혹시 불편한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장모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어서들 가. 난 괜찮으니까. 여기 아주 좋네. 좋아. 나 없다고 막 배달시켜 먹지 말고 집밥 잘 챙겨들 먹어라. 알겠니? 알겠어요, 엄마. 엄마 걱정이나 하셔. 그래, 어여 가라. 그렇게 김현옥 씨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양병원은 매일같이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하고 바람잘 날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김현옥 씨는 늘 외롭게 혼자 있었습니다. 가끔 옆자리나 지나가던 사람이 말을 붙였습니다.
따님이 변호사라면서 아주 잘 살겠네요. 근데 왜 면회는 안 와요? 우리 딸 아주 바빠요. 변호사라 너무 바빠요. 2주에 한 번씩 오던 딸은 점차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저녁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던 외손자도 하루 이틀 전화가 없더니 점차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딸이 바쁘다고 찾아오지 않은 것이 벌써 반년이었습니다. 그전 면회도 반년 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엄마 생일이라고 찾아와 준 것이라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 면회를 온다고 전화가 오면 그 일주일은 온종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바빠서 못 온다고 하고 또 온다고 했다가 바빠서 못 오기를 계속하며 반년, 그렇게 반년이 된 것이었습니다. 김현옥 씨는 그렇게 4년간 요양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김현옥 씨의 치매는 갈수록 심해졌고 정신도 맑을 때보다 흐릴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현옥 씨의 정신이 돌아올 때면 김현옥 씨는 휴대폰을 붙잡고 딸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우곤 했습니다. 엄마, 저 상담 중이에요. 낮에 자꾸 전화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그렇게 말하는 딸의 전화를 온종일 기다려도 다시 걸려오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며 지켜보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행여나 바쁜 딸에게 방해가 될까봐 차마 다시 전화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병원에 가둬두면 없던 병까지 생기는 법이고 그렇게 외로움까지 더해진 김현옥 씨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신이 들지 않는 날에는 돌발 행동을 하며 간병인과 뜻하지 않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딸이 데리러 온다며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들에게 붙들려 질질 끌려다니고 결국에는 침대에 손발이 묶여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나가지 좀 마세요. 따님이 데리러 안 온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래요? 아니요, 우리 딸이 변호사인데 오늘 쉰다고 나 데리러 온다 그랬어. 내가 미리 준비를 해야지. 우리 딸 바쁘단 말이요. 아우, 바쁜 따님, 변호사면 뭐해요? 이렇게 엄마 버리고 찾아오지도 않는데. 야, 이년아, 너 우리 딸 욕하지 마라. 현옥 씨는 그렇게 간병인의 머리를 쥐어뜯고 또다시 침대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옥 씨가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번졌습니다. 코로나, 김현옥 씨의 주변의 환자들도 코로나에 걸렸고 결국 김현옥 씨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늘 외롭고 약했던 현옥 씨는 코로나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현옥 씨의 딸도 사위도 손자도 요양병원을 아예 찾아오지 않기를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발길이 끊어지자 김현옥 씨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정신이 드는 날이면 침대에 엎드려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머리에 안개가 꼈다 개었다 반복하다 김현옥 씨는 결국 코로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현옥 씨의 사망 소식에 그제서야 찾아온 딸은 침대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김현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는 요양병원 옆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러졌고 손자는 뒤늦게 오열했고 사위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찾아오는 이는
죄다 딸의 지인이었습니다. 김현옥 씨는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딸에게 바쳤으니 자신의 이야기를 지인과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는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현옥 씨의 명복을 빌어줄 사람은 없었고 오직 어머니를 잃은 현옥 씨 딸의 슬픔을 위로해줄 사람만 장례식장에 가득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늦은 시간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딸에게 어떤 이가 찾아왔습니다. 김현옥 씨와 유일하게 옥신각신하며 정들었던 간병인이었습니다. 김현옥 씨 소지품에서 나온 건데 전해드리는 걸 깜빡하고 제가 며칠 가지고 있었네요. 이게 뭔가요? 카세트 테이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도 그건 절대로 몸에서 떼어놓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매일 귀에 이걸 꽂고 계시고 가끔 여기다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곤 하셨는데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딸은 한참을 앉아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썼는지 버튼은 낡고 떨어져 제대로 눌리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무를. 딸은 천천히 카세트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그 오래된 기기가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동안 오래된 노래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런 노래를 좋아했구나. 생전 몰랐네. 딸은 잠시 앉아서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래가 뚝 끊겼습니다. 뭐야, 고장인가? 그리고 그 순간 이제는 세상에 없어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엄마의 현옥 씨의 음성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우리 딸이 태어나 나를 엄마라 불러주던 그 첫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그 작은 입으로 엄마를 부를 때 나는 정말 온 세상을 가진 것 같았다. 그 엄마라는 말이 이제껏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힘이었단다. 너도 못난 어미의 딸로 태어난 탓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주어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내가 이렇게 요양병원에 들어오게 된 것이 네 탓은 아니다. 내가 이 몹쓸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바쁜 것도 이해한단다. 너도 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 나처럼 국밥집에서 일만 하던 나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내가 그랬으니까.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딸아. 어느 날 내가 혼자서 외롭게 눈을 감아도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준 행복한 기억만을 간직한 채로 나는 네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가는 것이니까. 딸아, 사람들이 딸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자기 인생도 없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조롱하지만 나는 다시 삶을 살라고 해도 똑같이 살 거다. 김연옥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딸의 엄마로만 살아갈 것이야. 또다시 병들고 외롭게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일평생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딸아,
너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사랑이었다. 하늘에서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란다. 우리 딸이 내내 행복하기만을 기도할 거란다. 내 딸이 되어주어서 온 평생을 다해 고맙구나. 내 소중한 딸아. 현옥 씨의 딸은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인생보다는 딸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던 김현옥 씨. 자식만을 위해 헌신한 그녀를 보고 한심하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말아라, 헌신하지 말아라, 그럼 헌신작 된다 하고 쉽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왜 자꾸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위하지 말라는 말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김현옥 씨가 엄마로서가 아니라 인간 김현옥으로서, 여자 김현옥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은 자식에게도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부디 여러분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가족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죠. 이번 사연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한 청취자의 특별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희 가족과 관련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꼈던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고 활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늘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함께 더 이상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일을 하시며 종종 다른 지방에 다녀오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평소처럼 다른 지방에 가시는 날이었죠. 저는 어머니가 전날 말씀해 주셨기에 주말이니 늦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예상치 못하게 울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는 꿈 때문이었어요. 그 꿈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여닫이 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식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문 쪽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 약간 떨어져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뵙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거든요. 두 분이 나누는 대화는 평온하고 따뜻했으며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문이 드르륵 열리며 작은 꼬마아이가 문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에게 다가와서는 갑자기 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손짓하셨습니다. 괜찮다. 앉아 있어라. 저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말리시는 바람에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꼬마는 아버지 뺨을 때린 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버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계셨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 역시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제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만해! 왜 이러는 거야?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저를 말리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야. 걱정 말아라. 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진정시키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믿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이 열렸을 때는 이번에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앞에 아이들보다 훨씬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번에도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너무나도 큰 소리가 났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해! 왜 이러는 건데? 저는 크게 외쳤지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야. 그 순간 문이 닫히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이미 다른 지방으로 떠나셨고 동생도 다른 방에 있었기에 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전 내내 그 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2시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 교통사고가 났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큰일 날 뻔했어. 어머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셨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도는 이미 시속 100km가 넘었었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귓가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 목소리에 어머니는 순간 정신이 들었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길은 직진이었고 다른 차량도 없어서 천천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가며 속도를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차는 뭔가 덜컹거리더니 점점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갓길로 차를 유도해 세우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정비사분들이 와서 차를 점검했는데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무사하셨던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울먹이며 어머니께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에 나쁜 일을 먼저 겪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 순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지켜주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떠나신 아버지가 여전히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 어머니께서 사고를 무사히 넘기실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겠죠. 이 사연을 보내주신 청취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따뜻한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빛나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사연 DJ 당사였습니다.